안녕하십니까, 김영진입니다. 오늘 이슈 포인트는요, 위기의 경제라고 다들 표현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금리 정책은 또 완화 가능성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논리에 대해서 이제 진실 게임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다. 특히나 지난주에 PCPI 지표가 나왔는데요.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금리 정책 완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요 영어로 표시한 요 문구는 페드가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걸 이제 스톱할 만한 그런 더 많은 사인들이, 더 많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.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렇다면은 경제는 안 좋은데 또 이제 금리 정책 쪽은 완화시키면서 자산 시장을 또 이렇게 더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상반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이냐 또 이런 고민이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요. 그걸 보기 위해서는 또 인플레이션 전망이 좀 필요하겠죠. 지나간 지표가 나온 거잖아요. 지난주에는. 근데 향후에 대해서 전망하는 그런 자료가 또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거 좀 살펴보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지표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좀 시장을 반템포 늦게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긍정적인 전망을 할 필요도 없고 부정적인 전망도 필요 없다.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가능성을 따져가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. 그 가능성에 따라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. 지난주에 이 PCPI 지표가 나왔죠. 상승폭이 지난 21년 이후로 쭉 떨어지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2021년 2년 전에 비했을 때 최저치다. 이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2021년 초반에는 이 아래쪽에 있었으니까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식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푸른색 선으로 여태까지 좀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걸 잘 버틴다라기보다는 안 내려오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쭉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헤드라인처럼요. 결국 음식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것들도 서비스 쪽이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이 강했는데 그쪽도 떨어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.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물가가 막 떨어지고 있는 것이냐? 그게 아니라 기울기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이게 2012년을 100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PCPI 지표를 계속 뽑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2%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붉은색 선 여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. 이제 페드의 목표대로 하려고 한다면요. 그래서 전에도 이 표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2% 기준으로 하는 이 선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려면은 단기적으로 들어오려면 이게 디플레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이 기울기만큼 이제 지금은 그 기울기보다 훨씬 세잖아요. 근데 이제 이것이 이 기울기만큼 옆으로 가야 된다. 이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타겟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이제 3%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2%까지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일단 지나간 재료는 반영됐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오늘의 키포인트는 사실 여기 있습니다. 캔사스시티 패드에서 이제 이 관련된 자료를 내놨습니다. 그러니까 그 PCPI 지표가 나오는 날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걸 보면은 이 패드에 어느 정도 그 시장하고의 소통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좀 가능한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분들이 내놓은 자료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GSCPI 뉴욕 패드에서 내놓는 거 있잖아요. 요 뉴욕 패드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. 요게 이제 이 푸른색 선이거든요. 그리고 코어 PCI 인플레이션 이게 녹색 선입니다.
한마디로 이 뉴욕 페드에서 뽑는 GSCPI 쪽을 후행해가지고 이 상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쫓아간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물론 이제 2018년 이전에는 약간의 텀을 두고서 쫓아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, 지금은 워낙에 이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, 높이 자체가 좀 강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, 그리고 이쪽 GSCPI, 그러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쪽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그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, 한마디로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. 아마도 2% 아래로 내려오면은 약간 이렇게 인터벌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,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원인과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 서플라이 체인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, 이것이 만약에 완화된다라고 한다면은 구즈 인플레이션도 같이 간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상품 인플레이션이란 자체가 헤드라인에서 이제 이걸 빼면은 코어가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이 움직임에 따라서 헤드라인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코어는 어떻게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나,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. 전체적인 헤드라인이 나오면서 이제 코어가 이렇게 자꾸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서비스 쪽이 같이 요거보다 좀 덜 떨어지더라도, 안정만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빨리 완화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향후를 예측하고 있다, 이 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라는 것이죠. 왜냐하면은 이렇게 쭉 빠져내려간 것을 후행해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, 사실 이렇게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이제 좀 상품 시장 쪽이나 관련된 시장들이 얼어붙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나마 요 GSCPI를 따로 보겠습니다.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최저점이고 지금 마이너스권이에요. 그러니까 침체권에 들어선 상태다,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. 이 0이 정상이니까요. 그리고 이 공급망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CRB 인덱스하고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. CRB 인덱스는 2008년 전후해가지고 이렇게 산을 크게 만들었었잖아요. 근데 CRB 인덱스가 최근에는 좀 반등을 보이면서 좀 높아지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, 이번에 공급망 붕괴가 나타나면서 나타났었던 그 높이만큼 이렇게 CRB가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, 특히나 이렇게 공급망에 대해서는 CRB는 상품 시장을 나타낸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, 공급망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돼서 운송 쪽을 주로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뽑기 때문에, 그러니까 교역 활동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. 그래서 팬데믹 당시에 나타났었던 교역 자체가 얼어붙은 상황, 그러면서 공급망 붕괴가 나타났었던 것이고, 그러면서 상품 시장하고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 강화된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그것이 거의 다 이제 해소가 된 상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한마디로 저렇게 보시면 돼요. CRB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공급망 가격들, 그러니까 운송 가격들이 같이 움직이거나 조금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품을 수입이나 수출하기 전에 용선이나 운송 계약을 하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보통의 계약은 이제 용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상품 시장은요, 이제 비행기 타고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이쪽에서 뽑는 수치 중에서 또 이 해상 운임이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. 그래서 CRB 인덱스하고는 연관성은 있지만 CRB처럼 움직인다,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. 높낮이가 약간 틀리다는 것이고, 팬데믹 당시에 좀 이렇게 붕괴되면서 CRB보다 훨씬 더 크게 올랐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공급망 정상화로 인해서 향후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좀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,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포인트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. 인플레이션이 안정권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저렇게 수치로도 보여주고 향후 전망까지도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,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게 또 고용지표 관련 지표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고용 쪽도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. 또 공급망 요인, 이렇게 두 가지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향후에 추가적인 안정이 진행이 될 것이다, 이 얘기를 하는 거고, 이렇게 이제
전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페드 리서치 자료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팩트를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향후 정책 진행 방향하고 또 정책의 강도,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이죠. 짐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러한 의도로 시장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연장선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페드 쪽에서 특히나 이제 8월 메인 이벤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이러한 자료가 또 하나 나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, 앞으로도 이런 하나하나 자료가 나올 때마다 좀 체크를 계속 해가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냥 대강의 사실을 가지고 그냥 진행되는 상황을 가지고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패드의 시각을 좀 읽을 필요가 있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밤에 이제 재무부 쪽에서 분기 경제 전망하고 지난 분기 경제 평가 보고서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오늘 밤에 또 찾아서 내일 정리해가지고 다시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자료도 또 있고 하니까 오늘은 좀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